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일단 오늘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3거래일 연속 밀리다 보니까 주주님들 마음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 불안한 마음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이 에코프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 확장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정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이 상단에 부딪히면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전략과 이 대응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에코프로 물론 지금은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강력한 반등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이 주포, 이 세력이 되어서 이 반등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대로예요. 이 에코프로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시간이란 게 필요하다. 특히 이 확장형은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버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 월봉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시장을 보면서 강한 상승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때도 3개월에 대한 조정은 발생했다고요. 그죠? 양봉, 음봉, 양봉의 형태로. 그러면서 이 5월선을 타고 슈팅이 발생했다. 즉, 지금 이제 2개월째 음봉이에요. 그리고 지금 3개월 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월 달 이 봉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3월 12일인데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더라도 이 4월에 대한 봉이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 이때와 똑같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월 봉. 말 그대로 충분히 좀 더 기간 조정은 가능하다. 여기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 발생했던 저점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상승이 나왔죠. 즉 상승과 횡보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방향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지금 계속 박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단 뭐가 다릅니까? 변동성을 동반한 큰 박스다. 그래서 대응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박스에 대한 하단에서는 매수를 노리고요. 상단에서는 일단 매도를 노리는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 관점에서. 자, 그리고 이 가격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이동평균선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주가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이 7의 겁부터 먹으시던데 자, 원래 이 20일 이동평균선은요, 주가의 20일간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 21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추세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걸 추세라고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는 우리는 이 비추세라고 합니다. 비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 뭡니까? 네, 횡보를 뜻하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에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면은 이 회귀를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매수를 노려요.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격이 벌어진 자리. 그리고 다시 이 상방으로도 이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귀를 합니다. 뭐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종합을 하면 박스권에서도 하단에선 매수요. 그죠?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이격이 발생되면 매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월봉의 그림에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3월봉에서 저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밀리더라도 매수라는 겁니다. 일단 이 마인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모르신다면은 제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 박스의 하단을 뭐가 잡아줍니까? 이 맥점 차트가 잡아주더라.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대한 충격파가 한 번 더 발생해서 이 확장형 패턴에 이 끝자락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아마 주가가 이 파란 밴드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마인드라고요? 네,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로 이번에도 박앤세일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좋은 이 기회의 자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낙폭이 발생이 되지 않고 다시 노란 밴드에 회귀를 해서 이렇게 유의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일단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결국은 이 시장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이 이제 동시만길이었죠. 자, 동시만길이 지났다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이 동시만길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 변동성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방향성은 이 만기일 이후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만기일 직전에 한번 투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득이 납니까? 하방에 베팅한 이 풋 옵션에서 이 포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엄청나게 또 강한 반등을 만들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방에 베팅을 한 이 콜 옵션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미 포텐이 다 터진 상황이에요. 즉 만기일 전에 이미 상하방으로 다 방향을 줘가지고 포텐들이 나왔다. 즉 이 양쪽 포지션에서 이제 이미 외인들은 자기들이 벌어야 할 만큼에 대한 수익을 이미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방향이 나왔으면. 방향성이 없다. 뭡니까? 무포. 우리 이거 무포라고 하죠. 무포지션. 그래서 이 내마녀의 날이라고 이 변동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방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외인들은 다시 이 자기들의 이 주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보통 이 끝나는 다음 날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투매를 만들 때는 이 개파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기술축 반등을 만들면서 뭘 했습니까? 갭을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이 위로는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았는데 아래로는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끝이 난 겁니다. 뭡니까? 네, 이평선 수렴을 만들었다. 수렴은 뭐죠? 변곡입니다. 변곡.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V자 반등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돌려야 했다. 여기는 여전히 이 변동성 구간이다. 이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시장에 대한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이 빅스 지수 있죠.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 빅스 지수도 오늘 몇이 됐냐면 25가 됐습니다. 얼마 전 이 공습대가 30이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패닉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25 구간까지 근접을 했다. 그래서 이 25 구간에 그러니까 2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변동성을 뜻하는데 이 빅스 지수 역시도 지금 변동성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은 이 미장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미국 지수가 7,000포인트에서는 지금 현재 쌍고점,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고 진행이 된 건데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아래에서는 물론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여기서 강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다시 양봉을 훼손하는 이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봉에서는 좀 더 명확한 게 나오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이번 이 상승 파동이 이 도매 형태로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서 중요했던 거는 이 20주선을 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2주간 이 이탈을 했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계속적으로 빠른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지수가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지금 시장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맞죠. 여러분들.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이 유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투매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유가에 대한 급등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툼에 대한 미리 광고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120달러가 찍혔을 때는 너무 단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 뭐를 짚어드렸습니까? 시장에 대한 반등도 짚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일단 우리 유가를 알려면은 이 유가에 대한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가는요 이 한쪽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 이 관성이 유독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120달러를 단번에 찍어줬는데 관성이 세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관성입니다. 관성. 유가는 유독 이 관성에 대한 성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가에 대한 상승은 뭡니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조정과 연결이 되죠. 즉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물론 이 정부에서 비축률을 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이 유가가 급등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 유가는 이 외봉으로는 죽지 않는다. 시장의 흔들림은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자, 과거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아주 가까운 최근 전쟁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도 유가가 단순간에 이 130달러까지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하락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고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시세 소멸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을 때의 흐름만 보더라도 유가라는 게 관성이 생각하면 이렇게 쭉 오르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대한 투매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세 소멸을 했다. 지금도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유가가 이렇게 120달러를 찍혔을 때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됐습니까? 자,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기회가 발생했다는 거죠.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의 장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구간에 이 에코프로도 다시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내일 이 지수의 상황을 보면서 이 노란 밴드에서 그냥 지지가 나오고 돌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죠? 그럼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탈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 밴드까지는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네, 우리가 이 앞의 틈에서도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가 그 공포를 매수하면서 이 반등에 대한 수익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와도 여기는 이 공포에 떠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번 투매장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공포의 현장에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사리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발생이 되면 제가 이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무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보내드린 문자 역시도 이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영상을 저녁에 올려드리는데 영상을 보고 이 대응을 하면 너무 늦으실까봐 제가 이 실시간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워낙 이 근거 없는 가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이 옆집 철수말만 듣고 이 소중한 자산을 굴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제 마음 편하고자 시작한 일이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참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방법은 실제 이킴증권 투자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을 때 사용했던 매매 방법 그대로인데 제가 이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자만 지켜만 보셔도 정말 이 공부가 많이 되실 거고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댓글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시던데요. 댓글로는 제가 이 실시간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 이론으로 지금 이 에코프로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